사회복지조사론 5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지난번 9월 30일 날 대면 수업 시간에 공지한 대로 10월 3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 10월 4일 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휴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도 또 한글날로 인한 또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이 또 이제 휴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2월 8일날 가서 이 보강 기간에 수업을 또 계속 연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이제 현재는 진행하라고 그렇게 권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수업 지금 이 5주차 2차 이 동영상은 10월 4일 수업에 대한 수업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이 대면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조사의 형태와 절차 이 부분부터 이제 이 부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조사의 형태와 절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중요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 연구의 과정,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6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이 6가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만 추후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연구 과정, 즉 모든 일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은 과정이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오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 과정을 철저히 또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6단계 과정은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산 기법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또 개인적인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을 짓는 과정, 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연상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적용해 봤는데 아마 그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 집 짓는 과정 연상하시면서 이 조사 연구의 과정 6가지 단계는 꼭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수업을 했었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 그리고 설명적 조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탐색, 기술, 설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탐색적 조사는 뭐 말씀드렸듯이 예비조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설계 첫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려 했는데 자,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탐색적 조사니까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중 탐색적 조사입니다. 자, 이거 제가 표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PPT로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칠판에도 한번 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탐색, 기술, 설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탐색적 조사는 다시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조사,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가 조사라고 됐죠. 그리고 특례조사, 이렇게 탐색적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놓으시고 이제 보시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탐색적 조사입니다. 탐색적 조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는 제일 위에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예비 조사의 성격인 경우가 많고 그쵸? 이 탐색적 조사 우리 제일 위에 지금 여기 예비 조사
그렇죠? 이 예비조사라고 했었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연구 문제를 확인한다. 자,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면 다시 해요. 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세요. 현상 이 모양이나 분포. 현상의, 자, 이거 저 오타입니다. 현상의 모양이나 분포, 크기, 비율 등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조사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의 사실. 자, 인과관계 나왔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 미리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어. 연구 목적에서 탐색 기술 설명 중에요. 인과관계. 이거는 설명적 조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종단 조사의 형태로 반복하여 대상을 조사한다. 종단 조사는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건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종단, 횡단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네 번째 거는 결국 이 종단 조사,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이것을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종단 조사 중에 패널 연구가 됩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가스를 설정하여 경험적 관찰을 통해 가스를 만들었어요. 가스를 검증한다. 자, 가스를 검증한다 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기술적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따져보면서 이렇게 배우시면 훨씬 공부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었고요. 바로 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탐색적 조사하는 방법 3가지.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조사,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가 조사, 그리고 특례조사. 특례조사는 기존에 그 연구 자료가 없을 경우 또는 부족할 경우 그 연구와 비슷한 상황을 찾아내서 분석해 보는 거. 저 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아프가니스탄 이 파병 갔다 왔는 군인들에 대한 이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를 조사하려면은 지금이야 연구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갔다 오는 논문들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다 온 이 군인들하고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어요? 바로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 이 월남 파병 갔다 왔다 그러시죠? 이분들에 대한 연구는 있단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파병 갔다 온 건 아니지만 해외 파병 갔다 온 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찾아보고 참고하는 거.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유추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특례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서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조사는 뭐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랄까요?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하시라 했었고 설명조사는 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지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표로 그냥 한번 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보세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도 어찌 보면은 실제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 기술 설명으로 분류되면서 탐색적 조사는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조사, 특례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시고요. 시간적 차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적 차원은 시간에 따라서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2가지로. 그리고 종단조사에 하는 방법은 동년배, 패널, 경량조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이 많이 들었던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결국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앞서 바뀌었던 그러한 내용들하고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좀 이렇게 빈 여백에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시간 탐색 앞으로 많이 나오고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료 수집에 따라서 대상 범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오니까 여러 개가 이제 합쳐서 나오면은 서로 이제 중복되고 서로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시간적 차원에 대한 조사 중 종단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해놓고요. 기술적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버리면은 이건 정말 쉽게 내는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적 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좀 분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는 지금까지 다 진행을 했었고, 제가 10월 우리가 7일인가요? 6일쯤에 우리 다시 대면 수업 이제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 사회복지 조사 연구 과정 6가지 단계랑 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또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틀리거나 말 빨리 못한다고 해서 뭐 크게 제가 뭐 감점을 주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항상 희생양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질문 받는 학생들이 불리하죠. 왜요?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이 질문 받는 시간 동안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뭐 누굴 의식해서 시키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시키니까 크게 뭐 지명당하는 사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잘 좀 외우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횡단 조사와 이제 종단 조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면요. 지금에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류가 되겠지만 시간 지나면 여러 가지가 또 외워야 될 것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역법, 뭐 귀납법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거 자꾸 뭐 이렇게 내용이 헷갈리는 것처럼 횡단조사와 이 종단조사도 제가 지금까지 수업해보면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쭉 계속 연속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크게 구분되기 때문에 첫째, 횡단조사는 시간이 없어요. 일회성입니다. 그 시점에서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횡단조사는요. 그럼 종단조사는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시간적을 두면서 다시 말하면은 어느 시점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번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했으면은 일주일 후에 또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되는데 횡단조사는 일단은 시간적 특성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일정 시점이니까 어느 한 순간에서만 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거나 집단을 분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보통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횡단조사입니다. 왜? 보통 설문지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경북대학교 학생 200명, 계명대학교 학생 200명, 영남대학교 학생 200명, 대구대학교 학생 200명,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 200명 해서 1000명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설문지를 돌리는 그 시점은요. 한 번 돌리고 받아와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한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그렇죠.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동태적인 것이 아니라 정태적이라고. 움직임이 없다라고요. 한 번만 딱 한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 과정을 알 수는 없다라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학과 조사방법론 수업을 듣는 2학년 A 학생에 대해서 제가 수업 태도를 만약에 10월 5일날 살펴봤어요. 그러면요.
그 학생이 10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수업을 열심히 잘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한 시점만 딱 보고 저 학생은 수업을 잘하는 학생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왜요? 그렇죠. 이 학생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수업을 잘했는지, 원래 모범생인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잘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잘하는 학생인지 일회성인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10월 5일도 해보고 그 다음 주도 해보고 그 다음 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종단조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횡단조사는요,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태적 움직임이 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측정은 그래서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세 문제 보세요. 간단해요. 그리고요,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설문지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뭐 기타 관련된 연구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한 번만 하고 말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것이 횡단조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시간적 변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종단조사 2번에 있는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되면 그거는 횡단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도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 만약에 10월 1일 날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요, 마침 10월 1일 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에 있었던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코로나 숫자가 2,000명대가 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50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자는 대로 평화통일 쪽으로 북한이 정책을 바꾼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그렇게 호재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은 10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느냐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잘하는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횡단조사라고요. 한 번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었어요, 10월 1일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10월 1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다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잘 했다, 좀 부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횡단조사는 한 번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일정 시점에서. 그러면 종단조사 한번 보세요. 종단조사는 횡단조사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별로 어려울 게 없겠죠? 밑에 보시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다 그랬어요. 시간 간격을 두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시간 간격을 두었다는 건요, 그쵸?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동일한 분석 단위를 한다는 거예요? 반복 연구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이 횡단조사에 비해서는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갖고, 그리고요, 어떠한 이제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도를 잘 하시느냐, 좀 부족하냐, 이것이 일정한 한 시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히 분기마다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하다 보면은 국정 운영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1년치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평균을 딱 내보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누구누구보다 현재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 때로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부족한 걸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량을 측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종단조사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장기간 반복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했던 이런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이거는 동태적인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당연히 뭐 할까요? 그렇죠. 집 짓는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1층 집을 지을 때가 설계도가 복잡할 거예요. 2층, 3층짜리 집을 지을 때가 설계도가 복잡할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요. 종단조사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종단조사의 뭐예요? 종단조사하면 그러면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조사잖아요. 시간을 두고 하는 조사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조사의 이 주제와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동년배, 패널, 경량조사가 있어요. 자, 이 경량조사는요, 다른 말로 교재에 보면은 경량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긴 쓰는데 보통 그 경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추세조사, 추세야. 다른 말로 하면 또 추세조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추이조사라고도 해요.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도 시간에 따라서 종단, 횡단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단조사는 당연히 뭐예요? 동년배, 패널, 경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동년배, 패널, 경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경량조사는 다른 말로 추세조사 또는 이런 추이조사 이렇게도 설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량조사로만 알아놓으시면은 추세조사가 나오면은 다른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보통 경량조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 보니까 1급 국가시험에 보니까 추이조사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 정도는 좀 이렇게 또 한번 눈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에서는 종단, 횡단. 종단은 당연히 시간적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하나 팁을 드리면은 횡단, 종단 지금은 구분이 되지만 나중 되면요. 횡단이 정태적인지 종단이 동태적인지 횡단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한다고 했는지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외우는 건데 횡단조사죠. 횡단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횡단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횡단하면은 횡단보도 생각나시죠? 횡단보도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일단은 뭐예요? 멈춰야 돼요. 그쵸? 횡단보도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은 차가 없을 때 건너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조사는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멈췄다는 건요, 시간이 정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횡단조사는 횡단보도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예요? 딱 서 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외우니까 안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횡단조사는 횡단보도 생각하시면 돼요. 횡단보도에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횡단조사는 정태적, 움직임이 없는 거, 한 번만 하는 거. 종단은 여러 번 하는 거.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이 부분 좀 보세요.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 경량 조사가 나오는데 이 동년배 조사, 패널, 경량 조사는요, 시간적 차원에 따른 연구 중 종단 조사를 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년배 조사. 이 동년배 조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설명부터 볼게요. 특정 인구 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 시간의 변화가 있다 했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시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종단조사의 하위 개념들이기 때문에 다 시간에 따라서 뭐죠? 그렇죠. 변화가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도 볼까요? 반복적으로. 자, 두 번째 펜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한 번 이상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 제일 밑에 보세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이 내용도 보시면요. 결국 동년배 패널 경향조사는요. 뭐예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중 종단조사의 하위 개념들이기 때문에 얘들 3명은요. 다 뭐예요? 얘들 3가지는요. 당연히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뭐죠? 그쵸?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우선 이제 제일 위에 우리 동년배 조사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년배 조사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특정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러한 이제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중시해야 될 거는 뭐냐면 특정 인구 집단입니다. 아시겠죠? 특정 인구 집단, 이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 이것이 동년배 조사라고요. 그러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이니까 특정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특정 인구 집단,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동년배 조사에 대한 그냥 말 그대로 이론적인 대답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동년배 조사를 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종단조사의 동년배 조사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했는 이 부분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첫째, 여러분들은 특정 인구 집단을 찾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 누구를 특정 인구 집단을 할 것인지. 그쵸?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특정 인구 집단, 특징이 있는 집단 누가 있을까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요. 특정 인구 집단 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1, 2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특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어느 나라 역사할 것 없이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전쟁이 끝난 그 시점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많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걸 두고 베이비붐 세대라 불러요.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든 시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게요.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요. 그러면은 자, 특정 인구 집단, 베이비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 하면은 특정 인구 집단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보통 1950년대생 그리고 60년대 초반생들이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55년도부터 1965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베이비붐 세대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구가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도 어때요? 누구보다도 많은 경쟁률을 뚫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취업도 힘들어지지만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60대 중반 전후를 지나가면서 70대에 도달하면서 많은 노인 문제에 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의 삶의 행복 생애 주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면요, 그쵸,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하고 딱 특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학 갈 때, 그 사람들이 취업할 때, 그 사람들이 중년일 때, 이제 그분들이 지금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명예퇴직 당한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지금 정년퇴직으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공무원직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죠. 요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은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다 정년퇴직하고 있거든,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특정 인구 집단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 동년배 조사라고요. 시간을 가지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단조사이고,
종단 조사 중에서도 뭐다? 특정 인구 집단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에 대한 생애 주기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 또는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죠? 저는요,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언급되었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응답하라 1997이나 응답하라 1994 보면요. 제가 97학번이니까 응답하라 1997, 사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응답하라 1994를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들어가면서 막 들었던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은 K-팝이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뭐 제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들었던 가요들 이런 것들이 응답하라 1994나 1997 보면 대부분 나오는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저는 예전에 저희 세대를 뭐라 부르면 X세대라 불렀어요. X세대. 그리고 그 조금 지난 세대를 Y세대라 불렀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제 같은 경우 X세대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몇 학번부터 몇 학번까지 그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까지 대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 그리고요 뭐 취업을 앞두고 또 취업 후에 삶의 행복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X세대 학생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돼요? 이것도 동년배 조사가 되는 거예요. 왜? 특정 인구 집단 즉 X세대의 특정 인구 집단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지금 1학년 2학년들이잖아요. 지금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지금 딱 50명인데 제가 어제 지난번 이제 수업을 마치고 대면 수업을 마치고 와서 이제 명단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명단을 보면서 제가 학생들 명단을 다 살펴봤는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50명 중에 제 수업을 한 번 이상 들은 학생이 42명이더라고요. 41명이었나? 41명인가 42명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1, 2학년들 있죠.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교를 들어왔는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보면 2학년들 학생들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제가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왜? 마스크를 안 쓸 때 우리가 수업을 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수업에서는 그 1년 만에 받는 학생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는 얼굴을 계속 오래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학을 입학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 학생들하고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입학했던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1학년 때 한 번 하고 2학년 때 한 번 하고 3학년 때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진대요. 4학년 때는 마스크 벗을 수도 있대요. 이래 되면요. 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볼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논문 나올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이런 거는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왜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생생활연구소나 아니면 학교사회연구소나 이런 데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입학했던 학번 20학번, 21학번이 되겠죠? 그런 학번들이 뭐가 됩니까? 특정 인구 집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를 주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조사해보는 것,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동년배 조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실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진지를 사례를 들어서 보면은 이 동년배 조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동년배 조사라구나, 동년배 조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패널 조사. 자, 이것도 쉬워요. 자, 보세요. 패널 조사도 특징이 있어요. 제일 큰 특징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반복,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유는 종단 조사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근데 특징은요, 이 동년배 조사랑 달라요, 이제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면접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동년배 조사에서는요, 굳이 그러니까 20학번, 21학번 학생들 중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패널 조사는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응답자도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걸쳐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응답하는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연구가 바로 뭐다? 패널 조사다. 자, 그럼 패널 조사를 실제 하는 연구는 뭐가 있을까요? 패널 조사를 실제 하는 연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읽혀졌던 책,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뭐 잘했거나 아니면은 울 때는 사탕 주죠. 근데 특히 북미 아이들은 뭘 많이 먹을까요? 유럽 아이들도 그렇고요. 사탕보다는 걔들은 이 마시멜로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걔들 마시멜로 엄청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시멜로 요즘에는 이렇게 초콜릿 찍어서 이렇게, 특히 아이스크림 안에 아이스크림을 품고, 저희 여기 현대백화점대 저희 사무실 앞에도 있는데요. 뭐라더라? 저희 딸이 저번에 왔을 때 사달라 해서 한번 사주 중인데, 아이스크림이 있고 위에 마시멜로가 있고 구워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인가 뭐 그런 식으로도 지금 있던데, 자, 이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을 보시면요, 뭐 책 내용을 잘 아시니까,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요. 마시멜로 책 이야기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5살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15분 후에 돌아올 때, 15분 후에 선생님이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린 친구에게는 하나를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나가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분 후에 돌아와 보니까 한 개를 더 받기 위해서 진짜 먹고 싶었지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끝까지 참은 친구가 있고요. 나가자마자 바로 먹은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요, 참다가 먹은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요? 구분을 한 다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게 마시멜로 책 이야기잖아요. 자, 동일한 주제, 마시멜로를 얼마만큼, 이 인내심에 대한 연구잖아요.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시간을 반복적으로 연구했다. 이 마시멜로 연구가 바로 이겁니다. 마시멜로 책 이야기 이거예요. 자, 그리고 뒷이야기를 보면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뎠던 애들 있죠. 끝까지 버틴 애들.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대학을 갈 때 보면은 나름 명문대학에 대부분 다 진학을 하게 되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통계적으로 보면요, 나가자마자 바로 먹었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취업하거나 대학 진학할 때 끝까지 참았던 애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마시멜로 이야기에 뭐 그런 후담으로 많이 나왔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널 조사가 어떤 조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시멜로 이야기 책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고요. 다음 경량조사 한번 보세요. 경량조사는요, 자 보세요. 조사 대상자들이 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당연히 종단조사니까요. 종단조사의 하위니까 경량조사는 자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보세요. 동일한 주제, 장기간 반복, 뭐하고 똑같아요? 그쵸, 얘랑 똑같죠, 지금요. 이 패널 조사하고 지금 거의 똑같죠, 지금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런데 뭐예요? 응답자는 뭐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근데 패널 조사는요, 응답자도 같았다 했어요. 근데 경량조사는 응답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응답자가 다른 이유는요, 연구 대상자 상실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주기로 만약에 마시멜로 이야기 가정해 볼게요. 마시멜로 이야기에 10명의 이 5살 아동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얘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연구한다 가정해 볼게요. 2년 주기로 계속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들이 7살, 9살, 11살, 뭐 13살, 15살, 17살, 19살, 20살까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10년에 걸쳐서 연구하다가 15년, 15살까지 5년째 연구하다가 17년, 17살 7년째 연구하고 9년째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10명 친구들 중에 3명은 이민 가버렸고요. 3명은 연락이 안 되고, 뭐 죄송한 말이지만 2명은 사고사를 당했고, 이렇게 되면은 10명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8년째 됐을 때, 10년째 됐을 때 2명밖에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가 제대로 결과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연구 대상자 상실이라는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굳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하냐면은 경량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코로나 시대에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지금 졸업했는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들 선배들. 작년이랑 올해 2월달에 졸업하고 내년 2월달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아닌 시대에 입학했다가 코로나 시대에 제대하는 게 아니고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래 되면요. 이 학생들이 취업 문제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옛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특히 계명대학교 졸업생들 중에 01년도에 즉 01년도 하면 안 돼 있구나. 2020년도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계명대학교 2020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의 5년 후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2020년도에 졸업한 학생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1년마다 계속 제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2020년도에 졸업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몇 명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몇천 명 되겠죠? 이 학생들 중에 굳이 패널 조사처럼 몇 명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만약에 5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살펴보니까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경찰행정학과 가서 2020년도에 졸업한 사람 찾아와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대상자는 굳이 동일한 자가 아니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량조사는요. 말 그대로 패널 조사와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반복을 하는데 응답자는 달라도 된다는 거. 그래서 대상자 상실이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오늘 했던 내용은요.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종단조사와 횡단조사. 종단조사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어요. 횡단조사는 횡단보도 움직이면 안 되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조사는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변화 과정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횡단조사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단조사의 방법 3가지 1, 2, 3 동년배, 패널, 경량. 동년배와 패널과 경량조사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사례가 있다는 거. 어떠한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패널 조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년배 조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사례를 들었던 거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요. 한 번 더 이제 요 프린트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차원은 요 표 요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도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시면은 훨씬 공부하시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자료 수집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은 10월 7일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7일 대면 수업 하기 전에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와 이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한번 더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눈빛 보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잠시 살펴본 다음 순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10월 7일 날 대면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